오늘도 또 돌아온 사연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연 상담 가보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매장 키오스크 마지막에 포장 괜찮아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비닐 포장 하나를 씌워주냐 마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뜻이 헷갈릴까봐 제가 키오스크 오른쪽 왼쪽 양 측면에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결제 완료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포스트잇을 4개나 붙여놨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어떤 젊은 남성분이 키오스크로 커피를 시키고 저한테 와서는 제가 비닐 포장이 아닌데 포장을 선택했어요. 봉투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닐 빼고 음료만 드렸거든요. 근데 저보고 환불 안 해주냐고 막 따지는 거 있죠. 제가 그 환불 안 된다고 쪽지 4개나 써놨잖아요. 그 키오스크에서도 안내 나왔을 건데요 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께서 나는 괜찮아요, 이 문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바꾸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키오스크 이거는 본사에서 만든 거라서 제가 어째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손님들 줄은 계속 밀리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꽤 오래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부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다음에 또 이런 분이 나타나면 저는 이럴 때 뭘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방해죄를 해서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꼭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난폭행위가 아니더라도 카운터에 계속 서서 실랑이를 벌이고 줄을 밀리게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분께 유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환불이나 포장과 관련해서 이미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고객의 입장에서 그 쪽지들이 읽기 불편하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본사의 지침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사에서는 법무 검토를 받아서 환불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사의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요 라고 방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이 좀 특이한 고객으로 보이긴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전고지 철저하게 하시고, 혹시나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6개월치 임차료를 완전히 면제해드리기도 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면제해드린 임차료 말고도 계속 임차료를 안 주셔서 결국 받아놨던 보증금에서 모든 돈을 까고도 2개월치 임차료를 못 받고 밀려 있었어요. 이분하고 계약이 5월 말일에 종료가 돼서 제가 1, 2월쯤에 계약 연장하실 거냐고 여쭤봤죠. 당연히 계약 연장은 못하겠다 하시는데, 또 황당한 건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3월쯤 가게를 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때까지만 임차료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계약기간 5월 말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3월 중순쯤에 가게를 뺐더라고요. 집기는 다 가지고 간 것은 맞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상가문을 열어놓은 채로 열쇠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서 상가 인근에 공사장 인부들이 제 건물에 들어와서 숙식을 하고 엉망으로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인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임대인께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임차인의 태도가 좀 별로긴 하네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라도 임차인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임차인이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해 주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솔직히 좀 그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밀려있는 임차료는 당연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3월 말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임대인께서 동의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5월 말일까지 원칙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밀려있던 임차료랑 또 5월 말일까지 쌓이게 되는 임차료를 다 합산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상가를 원상복구시켜서 다음 임차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는 일단 본인 비용으로 그 상가에 대해서 청소, 도배, 그리고 문 잠금 장치까지 새로 싹 다 원상복구를 하신 다음에 그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해서 임차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밀린 임차료랑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잘 모으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서 권리구제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자 입장이었고 500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했죠. 계좌번호의 예금주 이름이랑 핸드폰 명의자랑 카톡 이름이 전부 다 일치하고 더 치트에 쳐봐도 특별히 안 나오길래 믿고 송금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내왔는데 안에 금팔찌가 아니라 콘돔만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증거 수집해서 형사고소는 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지금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형사사건이 이제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했던 민사소송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형사사건이 좀 더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다가 합의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어머니께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지원하는 대상은 초등학생 민수이고 민수는 다운증후군 특징이 나타나서 누가 봐도 한눈에 장애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민수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갔고 민수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오셨고 아파트 주민증이 없으면 빨리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학부모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여럿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민증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는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참 씁쓸한 사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네 타는 애가 뭔 잘못을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돕는 자에 대해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별 행위를 한다면 그 법 제4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만약 이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제49조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다음부터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급적 영상으로 촬영부터 시작하세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요. 둘째, 관리 직원에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 최소한 아파트 내부 규정이라도 없다면 관리 직원이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만약 근거 규정이 없다면 도대체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의하세요. 만약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주민증 검사를 우리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의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라면 그건 장애를 사유로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관리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이 계속해서 나가라고 요구를 한다면 실제로도 경찰을 부르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섯째, 현장이 그렇게 정리된 이후에는 수집하신 증거 및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직원 및 관리직원을 고용한 입주민 대표회의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거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고요. 이때는 장애인 단체나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참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